갑질 대마왕 물컵 에밀리 조 선생께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죄송합니다. 6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보자 보복하실 건가요?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시도하실 겁니까? 댓글들이 살벌해요. 국적이 미국이라며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어도 모자라. 기자들도 이렇게 거칠게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복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놓고요. 네. 반성해야죠. 이렇게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사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단톡방에서 노심초사 사측과 치열하게 손가락 교전을 벌이고 계시는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며 128주년 노동절 오늘 민소 출발하겠습니다. 노동절은 빡세게 노동하는 날이죠. 오늘 민소.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이 텅텅 빈 거예요. 뭐지? 했는데 오늘 노동절이네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아직 시계와 몸이 4월 27일 일산 프레스센터에 남아있네요. 유체 이탈 근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쇼티 꼬꼬마들이 막내 기자들이 오늘은 노동절을 마감해서 올렸습니다. 저와 같이 세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도시락 먹방을 진행했던 이은주 기자의 작품인데요. 우리 이은주 기자 매일 쇼티 만들면서 밤을 찢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네, 제 방송을 들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쇼티 노동절은 왜 5월 1일이 된 걸까? 정혜림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이죠. 그런데 왜 하필 5월 1일인 걸까요? 그 출발은 미국입니다. 매년 5월 1일 미국은 사무실 임대와 노동계약을 갱신했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주 7일, 그러니까 쉬는 날 없이 매일 근무, 거기에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겠죠. 그래서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11,500개가 넘는 공장에서 35만 명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적인 행진이 계속됐는데요. 3일째 되던 날 시카고에서 경찰이 총을 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추모하기까지 더해져 더 큰 행진이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경찰 쪽에 폭탄을 던졌고 경찰은 무차별로 발포를 했습니다. 시위를 구경하던 시민들도 총에 맞았죠. 이후 노동운동 지도자 수백 명이 체포되고 그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광장의 이름을 붙여 헤이마켓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 사건이 노동절에 유래죠. 3년이 지난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조직인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Haymarket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로 지정했습니다. 메이데이, 우리말로는 노동절. 그런데 달력엔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왜?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메이데이의 순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데이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인 건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 주도로 2천여 명 노동자들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름은 노동절.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은 3월 10일로 옮겨버립니다. 왜냐? 한국노총 전신은 대한노총의 창립일이거든요. 생일을 뺏겨버린 메이데이. 그러나 이름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 이름마저도 빼앗아버립니다.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 박정희는 왜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요? 노동과 근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 부지런히 일한다. 노동에는 자본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고 주체적으로 일한다는 의미인 반면 근로는 회사와 국가를 위해 순종적으로 일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 독재정권 시절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명절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결국 군부 독재가 끝나고 1994년부터 노동절은 생일을 되찾게 되죠. 하지만 이름까지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메이데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는 세월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드디어 노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헌을 통해 근로라는 개념이 노동으로 수정된다면 노동절도 제대로 된 이름을 갖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 휴일이 아니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노동절을 공식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하면 집회가 떠오르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들의 축제처럼 즐기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도 중요한 명절로 지정해 각종 행사들이 있고요. 중국은 3일 연휴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120년을 이어온 노동절, 더 좋은 노동 환경을 위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생각하며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어제 4월 30일이요.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현 강남 송파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쓰고 자유한국당 낙하산이라고 읽습니다. 어제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들과 논쟁이 있었는데요. 무논리로 대응하시는 배현진 후보의 텅 빈 두뇌 한번 듣고 가실게요. 요즘 기자들 여기저기서 전쟁 치르느라 무척 바쁩니다. 언론이 무조건 중립적이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적인 중립도 힘들지만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론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또 정책을 펴나가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 탄압이 없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의 최종 편집자로서 그동안 뉴스를 하면 어떠한 강제적인 요구나 요청을 들은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자율적인 환경 아래서 뉴스를 해왔습니다. 편집부터 최종 뉴스가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김환영 사장의 경우는 저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르다면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었나요? 정확한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해임 사유가 언론 탄압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 해임에 관해서 본인이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하신 것은 저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일했던 필드에서 저는 후보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인 경험이랑 사회 현상을 듣거든요. 왜 그 사회 현상을 김환영 사장의 케이스에 비춰서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환영 사장의 경우는 제가 걸어온 언론 탄압의 길, 말씀드린 그 길과 같지 않다고 지금 다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철이나 김정경 사장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명백한 그 거짓, 허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KBS의 경우에 관해서는 자세히 그 사정을 모르는 면도 있거니와 김재철, 김정경 사장의 경우는 제가 회사 안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경우는 사실 저도 그 파업에 참여했고 사실은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으로 시작돼서 김재철 사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근거 없는 사실로 인한 사장 철회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김정현 사장은 저와 그 오랜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지켜봐왔던 선배이기도 하고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절대 어떤 외부의 의견이나 강압에 맞서는 분이 아니고요. 지난 정권의 언론 탄압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솔직히 아까 질문하신 거를 정확히 요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김한영 사장께서 KBS에서 어떤 조직적인 언론 탄압을 했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까 안 하셨다고 하길래. 아니 그 정권적인 언론 탄압을 제가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일하는 필드 안에서 그런 탄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본인 출마 선언물에 본인 MBC라고 찍지 않고 이종기자님, 이종기자님 죄송한데 지금 송파을 국회의원 출마 선언인데 송파을 발전 비전이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질문이 안 나오고 현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언론 탄압에 관해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그러면 이 기자께서는 그게 맞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고 전 모르니까. 저 또한 그런 변화가 네, 있습니다. 현 정권 모르겠고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쭤본 거예요. 지난 정권에 관해서는 저는 언론 탄압이 제가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께서도 비슷한 일을 3개월 정도 겪으셨잖아요. 이전에 8년 동안, 9년 동안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탄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론 노조원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겠지만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과라는 것이 2차 부당조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 세대들이 굉장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는 왜곡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 여성들, 그다음에 30대 엄마 세대들, 제 또래들이죠. 요즘에 수강 교육이 좀 바뀌고 계신데 국민수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여 년 전의 일이라 단순한 기억착오로 빚어진 오해와 혼선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수상 내역도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이 마당에 구태여 대학 시절의 수상 내역을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런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그런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잘못 없이 나아가겠다는 정직한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재성 후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신가요? 녹음이 좀 괜찮은가요? 네, 아무래도 실내가 좀 낮죠. 마이크 차이도 좀 있고요. 네, 어제 수음 상태를 들어보니까 좀 시끄럽더라고요. 네, 어지간하면 가급적 조용한 실내를 찾아서 녹음해야 되겠구나 반성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 컴백 쇼케이스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쇼케이스라 그런지 기자분들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네, 최애 그룹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인데요. 요즘 애들 말로 최애라고 부릅니다. 사실 살면서 누군가의 앨범 전곡을 함께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유년기에 들었던 앨범들은 몇 집인지 트랙 리스트도 줄줄이 꿰고 가사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들은 군대 다녀온 뒤나 여성들은 대학교 졸업하는 해 혹은 취업 현장에 진행하는 나이대 무렵 보통 대중문화와 멀어지게 되지요. 참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10대 문화가 주류인 건 사실이지만 왜 이게 중장년층까지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어쩌면 저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요. 여자친구의 컴백 마음껏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24일부터 쭉 달리고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목요일부터 내내 달렸더니 어깨가 천근만근해 죽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하루 종일 졸립니다. 네, 눈을 뜨고 말을 하는 건지 녹음을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졸립니다. 네. 북미회담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회담 일정들이 조율이 되고 있죠. 평양이나 판문점이냐 선택에 있는 듯한데요. 판문점이면 또 일산에 가야 되나 싶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노동절 값진 휴일 되셨나 모르겠네요. 노동절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